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읽은 책은 숨겨진 우주란 책인데요. 이거를 제가 비전문가인데 설명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또 간만에 올릴 겸 소개해드릴 겸 영상을 찍습니다. 일단은 이 책에서 중요한 점만 찝어드릴게요. 뭐, 책, 책 페이지가 한 7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근데 뭐 웬만큼 이제 과학에 대해서 찾아보신 분들은 웬만한 내용은 다 이제 안다는 가정하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좀 시작과 끝을 맺어 볼게요. 일단 뭐 다 아시다시피 현재 가장 유명한 이론이 뭐죠? 바로 끈 이론이죠. 촉근 이론. 촉근 이론인데 이 촉근 이론에서 정확하게 확실히 이게 이 촉근 이론이 맞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막이라는 게 도입이 돼야 된대요. 그러면 끈 이론이라는 게 이제 모순이 없으려면 막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네, 막. 자, 그래서 저는 이 막을 이제 D막이라고 하는데 봅시다. 이거를 공간이라고 할게요. 그냥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자, 이걸 공간이라고 하면 이제 뭐 이게 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이 있으면 이 서로 다른 막끼리 연결시키는 끈이 있을 거고 또 따로 이렇게 홀로 이렇게 열린 끈이라고 하는데 열린 끈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런 막이 있고 이 막을 연결하는 끈의 어떤 닫힌 끈도 있고 이거 닫힌 끈은 아니다. 열린 끈인데 다른 막을 연결하는 끈이기 때문에 열린 끈이 두 개가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그린 거고요. 이 막도 이게 뭐 차원이 다를 수가 있어요. 뭐 4차원, 뭐 이것은 3차원일 수도 있고 3차원 막, 4차원 막, 뭐 5차원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게 이제 시작은 아닌데 중간쯤 되는 부분의 내용이에요. 그래도 이제 어쨌든 요거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요런 맥락을 가지고 이제 끈 이론이라는 게 모순이 없으려면 막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막에서도 여러 종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막 3개예요. 막 3개. 막 3개에서 도출된 것이 이제 정말 이게 내용이 많은데 그래서 막 3개에서 도출을 해보니까 이 저자 이게 여러 이론이 많은데 이 저자 리사 랜들이 주장하는 이론은 이제 비틀린 여분 차원에 관한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 이게 뭐 이제 이게 양력막이라고 하고요. 양력막 이것이 중력막.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양력막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뭐 이 양력막에 산다는 우리 세계 글씨를 잘 못 써서
양력막이라는 건 뭐냐? 이제 뭐 양력의 에너지를 가진 어떤 입자들을 가지고 있는 세계라는 뜻인데, 뭐 대략 뭐 250 기가볼트 이 정도 에너지인데, 뭐 이 안에는 뭐 전자기력, 강력, 양력 있죠? 어쨌든 이런 이 에너지 안에 있는 어떤 모든 입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에 있는 우리가 이제 그런 세계를 가지고 양력막이라 그래요. 양력막 속에 이제 우리 양력막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라고 가정을 하고, 그렇다면은 중력에 남았을 거 아니에요? 중력? 네. 중력은 중력막 세계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따로 있고, 근데 어떤 연구자들은 이제 이게 벌크라고 합니다. 예. 막과 막 사이에 어떤 공간을 지칭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벌크가 하나의 벌크 공간이라고 하면 이 세계와 이 세계는 떨어져 있는 거예요. 서로 뭐 어떻게 상호작용할 방법이 없어요. 물론 여기에 중력자나 뭐 KK 모드 입자, 이제 KK 짝이라고 하는데, 이런 입자들만 이제 중력막과 양력막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나머지 중력과 어떤 이런 양력에 관한 이 입자들에 대해서는 서로가 상호작용을 못 한다고 이제 이 책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벌크라는 게 평평하다면은 이게 계층성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계층성 문제입니다. 계층성 문제. 이 계층성 문제가 무엇이냐? 예, 이것도 정말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만약에 힉스 입자가 있다고 쳐요. 힉스 장에, 얘가 이제 힉스 장이라고 합시다. 힉스 장. 네, 어떻게 힉스 입자에서 힉스 입자로 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가상 입자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가상 입자 구름이라고 여기서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뭐 여러 가지 도식을 해보면, 자 봅시다. 이게 이제 가상 입자 구름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구름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여기서는 무엇이든 간에 만들어지고 없어질 수가 있어요. 이 과정에서는 원래는 다이렉트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기서는 이렇게 가는 과정 속에서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데, 예, 그 중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보면은, 이 힉스장이라는 거 보면 이게 계산한 바에 따르면, 이제 지금 밝혀졌죠. 근데 이 책이 나온 지가 이제 2008년인데 더 오래됐으니까, 어쨌든 15년 전에 이제 계산한 바로는 힉스장이 발견되지 않았어도, 보면 힉스장은 양력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아까 양력 에너지가 뭐라 그랬죠? 200 제부라 그랬는데, 200 제부에서 갑자기 가상 입자로 이걸 보면은 이게 대통일 이론 어떤 그런 질량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250인데 갑자기 이게 뭐 10의 16승, 이것보다 10의 16승 정도 되는 에너지가 갑자기 뻥 튄 거예요. 튀다가 갑자기 다시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보세요.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에너지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이게 바로 계층성 문제라는 거예요. 이 계층성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던 거고, 여기서 설명이 안 되면 이제 촉근 이론으로 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어쨌든 현재에서는 이제 힉스 입자를 발견했기 때문에 촉근 이론으로 굳이 가지 않아도 지금은 어떤 환경이 조성되어 있긴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바로 계층성 문제거든요. 에너지에 관련돼서 비슷비슷해야 뭔가 맞다고 느낄 텐데, 이 이론이 맞다고 느낄 텐데, 에너지 차이가 너무 크니까 이 에너지는 어디서 왔고 다시 어떻게 사라져 가지고 다시 이렇게 본래의 입자가 되었는가, 이런 걸 가지고 계층성 문제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이 리사랜들이 연구했던 내용을 보면 아까 뭐라 그랬죠? 이 두 막 사이에 벌크가 있고 서로 다른 막들이 존재한다 했잖아요. 근데 이런 공간이 평평하다면은 힘들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계산을 했겠죠. 계산을 해보니까 연구도 하고, 그래서 이게 크기로 하는 게 낫겠다. 이게 중력막이라고 하면 양력막이라고 할게요. 자, 보시면 확률 함수로 하자면은 중력이 많이 이제 확률 함수가 이렇게 그래프가 되면은, 왜 중력막에서는 중력이 왜 이렇게 힘이 세냐, 이게 확률 함수라 그래요. 중력자 확률 함수. 그래서 이 중력자 확률 함수, 확률적으로 이 중력막에서 중력자가 많이 발견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점점 양력막으로 갈수록 확률이 줄어든다 이거. 0은 아닌데 0에 가깝게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발견이 되는, 중력자가 발견이 되는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중력막으로 가까이 갈수록 중력이 세지고, 반대로 양력막으로 갈수록 중력이 약해진다. 격리를 서로 시켜봤더니 타당하더라. 반대로 이쪽으로 오면서 어떤 크기가 커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건 반대로 이제 여기서는 양력 입자들의 확률 함수라고 할게요. 그쪽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는 발견이 안 되다가 이제 양력막으로 가까이 올수록 특히 양력막에 있는 어떤 다양한 입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세계, 그런 입자들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이게 비틀린 여분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자. 이걸 하나의 벌크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요게 바로 공간이라는 거죠. 차원이라고 할게요. 공간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차원이 비틀렸다. 그러니까 비틀린 차분인 거지. 비틀린 여분 차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니까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계층성 문제를 해결하더라. 이 계층성 문제를 해결하더라 이겁니다.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정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차이가 이게 대통일 이론에서 나오는 질량에 관한 거였는데, 이게 16승이 아니라 10에 13승? 이 정도로 계산이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250대 뭐 10에 13승이면은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이 질량 차이가 계층성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이런 작은 질량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뻥튀기가 돼서 엄청 커졌다가 다시 작아진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입자가 그대로 있는 상태라기보다는 어떤 장에서는 이게 입자가, 그러니까 장이라는 말 아시죠? 장, 어떤 전기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장이 있으면 여기서 입자가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그런다고 해요. 네. 이거는 제가 설명 못 드리겠지만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런 계층성 문제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입자가 그대로 있다가 사라졌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여러 가지 가상 입자로 이게 생겨났다가 다시 그 입자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질량이 나온다 이거예요. 예. 그 문제 때문에 물리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비틀린 여분 차원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예, 좋아요. 이제 비틀린 여분 차원이 무언지는 이제 아셨다고 보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LHC 강입자 가속기라고 하는데, 이거 보면은 검색해보면 아세요. 제가 전에 영상에 올려드렸다시피 이제 어떤 입자를 가지고 서로 꽝 부딪혀가지고 이제 파편들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는 곳인데, 어쨌든 왜 이 LHC 하느냐, 그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여기서 물론 힉스 입자가 나왔다고 했는데 밝혀졌죠. 이게 125.9 이 정도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 그랬죠? 힉스 입자의 어떤 예상값이 250 기가 볼트, 이쯤 돼야 된다고 예상을 했는데, 물리학자들이 이미 벌써 우리는 이런 질량값을 알아냈기 때문에 그 연구자들의 어떤 그런 연구가 맞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어쨌든 그래서 좋아, 이게 이제 알아둬야 될 내용이고, 그래서 LHC에서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비틀린 여분 차원이라는 것이 맞다는 가정하에, 그럼 그거에 어떤 증거가 되는 걸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자꾸 그림을 그리는데, 중력막, 양력막이라고 할게요. 다시 우리 세계, 자, 뭐 중간에 벌크라는 공간이 있다고 하고, 차원,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이 어떤 양력에 있는 어떤 보손이나 페르미온, 맞나? 예. 어떤 입자들과 이 중력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상호작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도대체 중력은 근데 중력은 가능해요. 그렇다면 중력과 우리 세계를 상호작용시키는 어떤 무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거 중력자라고 이제 명명을 했겠죠. 그래서 중력자, 그냥 전 G라고 할게요. 여기 책에는 G라고는 안 나와 있는데, 이 중력자는 이 막과 이 막을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상호작용할 수 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확률로 보면은 이 중력자가 이쪽에 많기 때문에 이쪽에 중력의 힘이 세고, 이 중력자는 이 우리막에서는 확률적으로 0에 가깝기 때문에 아주 작다. 어쨌든 중력자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중력자라는 게 이 책에서는 KK 중력자라 그래요. KK 중력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중력자의 초대칭 짝이에요. 짝. KK 짝이라고 할게요. KK 짝인데, 이 어떤 여러가지 지금 현 상황, 물리학 상황을 보면은 초대칭성이라고 그래요. 초대칭 이론이라고 할게요. 이 초대칭 이론으로 보면은 지금까지 일단은 예상한 바로는 17개 정도는 더 발견이 돼야 돼요. 그 이론이 맞다면 17개의 초대칭 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모든 입자에 대해서 KK 짝이라고 하는 거예요. KK 짝. 자,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이 맞다면 우리는 LHC 이 기계에서, 가속기에서 이 KK 짝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KK 입자라고 할게요. KK 입자를 찾아내야 되고, 또한 1테브라고 할게요. 1테브 정도 질량의 끈, 뭐 열린 끈, 뭐 닫힌 끈, 이런 KK 어떤 초대칭 짝들과 끈, 이 정도의 질량을 가지는 끈의 어떤 끈에 대한 어떤 그런 반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놈들이 네. 이제 우리 세계로 KK 짝들이 양력막으로 오게 될수록 이제 붕괴가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은 KK 짝은 어떤 입자에, 우리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표준 모형 입자들. 그러니까 이게 양력막이잖아요. 그러니까 KK 짝이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붕괴가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전자든 이렇게 되고, 나머지가 이제 표준 무형의 입자들로 남는다는 거죠. 투영이 된다는 식으로 어떻게 묘사를 해야 되나? 네. 그래서 KK 짝이 이 벌크 공간을 지나오면서 우리 세계 쪽으로 오면서 어떤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고, 그 에너지가 방출한 이제 나머지가 우리 입자들로 표현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를 이제 검출하는 것이 LHC라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맞다면 1테라 이 정도는 돼야 된대요, 에너지가. 근데 우리가 힉스 입자 발견했을 때 125.9 이 정도인데, 아마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LHC로는 부족해요. 근데 다행히도 요새 보면 FFC, 이게 건조 예정인데 예산 확보 때문에 지금 되고 있나 모르겠는데, FFC 이거는 이거의 한
몇 배 더 세다 그래요, 에너지가. 근데 이 LHC도 최대 출력을 아직 안 낸 것 같은데 그거의 몇 배라면은 이제 이 정도 1000기가 이 정도의 에너지는 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기대가 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런 맥락을 아시면 돼요. 왜 사람들이 저 쓸데없는 어떤 가속기에다가 돈을 투입하고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면은, 관심이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걸 수도 있지만은 이런 어떤 궁극으로 가는 어떤, 보면은 점점 파고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작업이죠.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큰 에너지가. 어쨌든 요약을 해드리면, 자세하게 요약을 해드리면은, 비틀린 여분 차원의 증거를 발견했다. 이 증거가 무엇이냐? KK 입자라고 할게요. KK 입자의 스핀 값이 2고요. 스핀 값이 2. 그러니까 1테라볼트 정도의 질량을 가진 스핀 2인 입자, 요런 게 발견이 되면은 비틀린 여분 차원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뭔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테라볼트 정도의 질량을 가진 스핀 2인 입자가 발견이 되면은 비틀린 여분 차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게 중력막, 양력막이 있고 여기에 벌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벌크라는 어떤 사이의 공간 자체가 비틀려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왜곡이 돼서. 이 비틀림에 대한 거는 기하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꽉 어떻게 엄청 비틀려져 있겠죠. 그렇게 해서 계층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질량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네, 대단해. 제가 아까 설명하기 전에 깜빡 잊은 게 있는데, 아까 가상 입자라고 그랬잖아요. 가상 입자. 어떤 장이 있으면 생겨났다가 없어지고 그런다 했잖아요. 요놈이, 어떤 입자가 튀어나왔다가 또 사라져. 근데 그 사라지고 다시 생기는 과정에서 수많은 경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가상 입자라고 하는데, 가상 입자에서 계층성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계층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래서 나온 게 초대층성이에요. 초대층 입자. 요놈들은 서로 상쇄가 되기 때문에, 생겨나기만 하면 이게 있다가 사라질 때 에너지도 같이 이제 방출이 되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방출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입자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이제 초대층 입자가 두 가지가 이제 반대의 어떤 초대층 입자 두 개가 생성이 되면 상쇄가 되기 때문에, 그 상쇄된 값이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초대층 입자, 어떤 초대층 이론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는 질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질량. 입자는 질량을 갖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초대층성으로는 입자 질량이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은 무조건 초대층 입자끼리 서로 만나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입자가 질량을 가지면서 생겨났어. 그럼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대칭성 붕괴라 그러는 거예요. 결론은 이게 대칭성 붕괴다.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대칭성이 붕괴된다. 그러니까 그거와 연관된 게 힉스라는 거죠. 예.
더 설명하면 복잡한데, 그래서 이제 대칭성 붕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 이게 좀 보충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이 대칭성 붕괴의 어떤 알짜 양자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가상입자 에너지에서 초대칭 짝을 빼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양력 규모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해요. 양력 규모 정도는 이제 250, 이 정도 안쪽에만 오면은 할만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층성 문제가 사라진다는, 이 정도 질량 정도면은 어떻게 이론적으로 타당성을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다 이거래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우리는 이제 힉스 입자를 발견했잖아요. 힉스 입자가 이제 125.9 정도 되죠. 그러니까 타당하다는 거지. 무엇이 타당하냐? 그러니까 초대칭 이론이 타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칭 입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예, 그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찾아야 한다. 그래서 입자 가속기를 지금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연구를 하는 것이다. 네, 그렇게 의의를 두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제 뭐 두서없이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LHC가 왜 가동돼야 하고 더 큰 에너지를 만드는 가속기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셨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끈이론이 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고 그게 왜 그게 실험적으로는 불가능하냐. 이건 뭐 저도 일반 사람이고 일반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준 차원이니까, 이게 보면은 끈 이론에서 예측되는 입자 대부분이 10의 19승 기가볼트라고 하는데, 보세요. 엄청 크죠? 엄청 커요. 그러니까 대통일 이론에서도 보면은 이게 10의 13이라고 할게요. 이것보다도 훨씬 크잖아요. 현재 우리의 입자들은 양력이라고 했잖아. 양력 에너지는 250밖에 안 돼요. 지금 인류가 찾아낸 정도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에너지가. 근데 250대 10의 19승만 따줘도 엄청나죠, 차이가? 이거를 갭을 메꿀 수가 없잖아, 갭을. 이게 계층성 문제라는 거니까. 이게 끈 이론적으로 거기서 이렇게 방정식이 이래 있는데, 거기서 예측되는 입자들의 질량을 보면은 이 정도의 질량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적으로는 말도 안 되죠.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우리는 겨우 이거밖에 안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린 이 정도의 에너지 값으로 어떤 차원이나 어떤 여러 가지 입자의 근본적으로 어떤 모양을 찾기 위해서는 이 에너지 안에서만 해야 되는데, 최대 지금 뭐 더 미래는 모르겠지만 최대 1000이라고 할게요. 1테라 볼트, 기가볼트. 이 정도라고 하면은 이 비틀린 여분 차원, 리사 랜들이 말하는 이 RS 모형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이 중력막이 있고 양력막이 있는데, 이 확률 함수를 가지고 어떤 계층성을 타파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에너지죠. 에너지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중력 KK 입자를 했잖아요. KK. 뭐 중력자 포함해서 KK 입자들이
이 양력 에너지, 우리 세계의 에너지에서도 발견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가까운 미래에 좀 더 에너지가 큰 가속기에서 발견될 수 있다 그거예요. 이거는 약간 가능한데, 대통일 이론이나 어떤 끈 이론에서 하는 어떤 그 에너지는 사실 그 정도의 에너지를 구현하기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끈 이론은 이론으로서는 아름답지만 뭐 불가하다,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뭐 다 아시는 분은 다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LHC, 뭐 FC, FFC 그런 가속기들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네.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이 쌍대성이라는 거예요. 쌍대성.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말고 쌍대성. 이게 무슨 말이냐? 저도 처음에 뭐 예전에는 보면은 끈이론이 10차원인데 이 10차원 끈이론이 5개 정도 되는데 이제 모양은 다른데 이거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M이론이 등장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M이론이 등장하는 과정에서 차원 하나를 더 플러스 하면은 이 11차원 이론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M이론인데 이게 이제 어떤 이 5개를 연결해주는 하나의 길을 포함해서 이제 그래서 11차원이 된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 리사랜드는 확실하게 알려주더라고요. 이 쌍대성이란 건 무엇이냐. 그러니까 물론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는데 낮은 에너지 그러니까 여기서 낮은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저도 잘 의미를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구현할 수 있는 에너지라는 것 같아요. 낮은 에너지에서는 실험적으로 불가능한 강한 상호작용, 강한 결합상수라고 하는데 강한 결합상수를 가진 10차원 끈이로는 11차원 초중력 이론, 이것과 동등하다 이겁니다. 이게 큰 발견이었대요. 그러니까 강한 결합상수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던 거를 이것이 이제 낮은 에너지의 11차원 초중력 이론으로 이제 바꿔서 연구를 할 수 있더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M 이론이다 이겁니다. 이걸 쌍대성 혁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게 이런 강한 조건 때문에 10차원 끈 이론은 이게 해결이 불가능했는데 에너지적으로, 근데 낮은 에너지에서 11차원 초중력 이론을 어떻게 연구를 해봤더니 동등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길로 가도 된다 이겁니다. 네. 근데 이 11차원 초중력에서는 2차원 막이라는 거예요. 2차원 막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11차원 초중력 이론을 발견한 건 좋은데 그래서 생긴 게 막이라는 거예요. 막이 2차원이기 때문에 플러스 1이 된 거죠. 10에서 이제 9개 플러스 2가 됐으니까 11차원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11차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저자는 리사랜드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쌍대성을 봤을 때 우리의 차원 개념이 확실치 않다고 말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확실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본인도 말을 하고 있어요. 확실하지 않다는 거지. 차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보면서 읽으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단순하게 그때 예전에 읽은 책 중에
브라이언 그린이 쓴 이제 우주의 구조에서는 어떻게 제가 받아들였냐면, 왜 끈 이론에서는 10차원이라고 하느냐, 10차원. 그래서 이제 다양한 입자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진동이 여러 가지 다양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10차원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그냥 단순하게 넘어갔는데, 이게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이 리사 랜들의 책을 읽으면서 더 궁금해져서 찾아보니까, 이게 라마누잔이라는 라마누잔, 이 라마누잔이라는 예전 수학자가 타원 모듈라 함수, 타원 모듈라 함수, 이 라마누잔의 방정식을 가지고 이 끈 이론을 연구를 한 거를 제가 확인을 했어요. 여기서 보면은 끈 이론에서는 26차원까지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이 물리학자들이 계산할 때 가장 난감한 게 무한대 문제인데, 저도 그 무한대 문제를 자세하게 알진 못하지만은 끈 이론에서 10차원, 26차원이 나오면은 이 무한대가 없어지는, 어쨌든 무한대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10차원이 나왔다고 하는 거죠. 이 라마누잔. 그리고 라마누잔 합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실수의 합을 더하면은 S라고 하면은 1 플러스 2 플러스 쩌쩌 가면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무한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라마누잔의 그런 라마누잔이 알아내기로는 이게 전부가 이 자연수의 합이 12분의 1이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12분의 1. 예. 이거를 가지고 이제 어떤 방정식에 대입을 해서 이 끈이론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걸 찾아낸다는 거죠.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 생각이 나오는 건데, 이거는 어떤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의 공리인지도 있고 수학적인 개념에 도출일 수 있지만은, 어쨌거나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중에 하나가, 저는 현대 물리학에서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런 식의 어떤 인간이 무한대까지 더해보지도 않는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수학적인 어떤, 물론 이게 틀렸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근사값이라고 해도 좋고 아닐 수도 있는 값인데, 어쨌든 이게 궁극적인 어떤 그런 방정식에 대입을 했기 때문에 뭔가 오류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겁니다. 더 들어가면은 허수라는 것도 저는 궁금해. 지금 제가 왜 이제 이 나이가 들어서 왜 이게 더 궁금해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3차원 어떤 3차원 공간에 살고 있다고 해요. Z.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제 시간의 어떤 그걸 이제 좌표를 더 했잖아요. T. 근데 우리가 지금 느끼기에는 이 시간이라는 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허수인 거, 허수인데, 이게 이제 루트 마이너스 1인데 그런 개념이죠. 이게 왜냐면은 파동함수도, 우리가 이제 파동함수도 무조건 이게 허수가 들어간대요. 허수를 쓰이는데, 허수라는 것 자체가 크기를 저희가 가늠할 수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것도 이제 더 제가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은, 이게 단순하게 외우고 할 게 아니라 이 파동함수 때문에 양자역학의 어떤 진짜 기본 원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파동함수의 주된 게 이제 복소수. 이 복소수가 중요한 거예요. 복소수. 이 복소수의 어떤 확실한 뜻. 문제는 그거죠. 그러니까 이 복소수라는 것도 저희가
그냥 가상의 어떤 그거고, 이런 라마누잔이 말했던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가상일 수도 있어요. 이것 자체도, 이것도 되게 단순하게 이 사람이 어떻게 짝짝짝 해가지고 만든 거긴 해요. 그러니까 무한대의 어떤 무한대를 빼가지고 어떻게 인위적으로 만든 수가 이거거든요. 마이너스 12분의 1이라는 게. 어쨌든 이것도 어떤 방정식에 대입해서 지금 현재 우리 물리학 연구에 쓰이고 있고, 이 복소수도 물리학에 쓰이고 있고, 이 시간도 허상의 개념인 것 같은데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 빛의 속도 C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완벽한 게 아니거든요. 이 문제도 있고, 더 나아가서 자, 아까 이제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게, 이제 끈이로는 어떤 입자에 대한 게 이제 입자에 관한 내용이라고 하면은 이 끈이론으로 시작해서 이런 막으로 이제 발전이 됐잖아요. 이 막세계가 됐는데, 이제 이게 막세계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벌크, 이거를 공간이라고 할게요. 공간. 이게 공간이라고 하고, 그럼 결국은 입자를 설명을 하려다가 공간을 설명을 이제 된 건데, 이 공간이라는 게 아예 없는 거의 0에 가깝게 안 보이는 경우도 지금 연구가 되고 있고요. 이게 타당하니까 더 막만 하나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막도 지금 우리가 이제 대충 평평하게 그린 거지, 사실은 막이 휘었을 수도 있어요. 막이 휘어서 이렇게 막이 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죄송한데, 막이 휘을 수도 있고, 결국은 이 책에서도 마지막에 그랬듯이 시간, 공간도 어떤 기본 단위가 있을 것이다. 기본 단위 존재. 기본 단위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입자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 입자를 담고 있는 공간과 어떤 또 시간이 그냥 시간일 뿐인데, 시간도 시간의 어떤 시간을 차원이라고 하면은 시간도 어떻게 쪼개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지금 현재 물리학이 왜 지금 한 단계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식의 더 많을 거예요. 저는 이제 일반인의 시각을 봤을 때는 이 빛의 속도 문제, 그리고 허수 문제,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제 수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고정된 값들, 이 값들의 오류, 시간에 관련된 시간과 공간도 어떤 기본 단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먼 것 같거든요. 어쨌든 이 리사랜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는 뭐 제껴두고라도, 일단 이제 당장 이제 눈앞에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이제 LHC, 그리고 아직은 모르겠어요. FFC 예정인데, 어쨌든 여기에서 발견될 수 있는 KK 입자 스피니, 그리고 1테라, 이 안에 있는 어떤 이거를 지금 탐지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비틀린 여분 차원. 여분 차원이 옳다라고 옳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증거. 네. 그래서 저도 좀 기대가 됩니다. 한 근 10년 안에 뭔가 또 힉스 입자 말고 다른 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1테라 이 말고 뭐 2000, 3000 해가 하면은 여기서 다양한 진짜 입자들의 초대칭짝이 발견될 수 있겠죠. 왜냐면은 지금까지 왜 초대칭짝이 발견되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궁금해 하신다면은 아직 그만한 에너지를 못 갖췄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앞으로 에너지가 2000, 3000 막 넘어가면은 이 초대칭짝을 만들어낼 만한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서야 이제 발견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뭐 제가 더 살아야 되겠지만은 제가 할아버지 정도 되면은 혹시 모르죠. 중력에 관한 어떤 입자가 발견되고 뭐 그로 인해서 과학이 엄청 발전되겠죠. 만약에 중력이 해결된다면은 인터스텔라처럼 이제 그렇게 발전된 과학을 이제 문명을 만들 수 있고, 문명이라는 건 좀 거창하다. 발전된 어떤 기계를 만들 수 있겠죠. 하늘을 나는 자동차도 뭐 만들 수도 있고. 예. 예. 솔직히 이게 이 책이 솔직히 진짜 많아요. 양이 700페이지 800페이지인데 제가 전문 분야도 아니고 그리고 다 생각도 안 나요 솔직히. 근데 그래도 중요한 점만 짚어서 비전문가지만 그래도 제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정말 시간 나면 한 번 더 읽어 보겠지만은 제가 틀리지 않길 바라면서 이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